네, 안녕하십니까. 순천대학교 임영훈입니다. 신진연구자 교류회나 모임에 오늘 처음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들 반갑고요. 그리고 학회는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 주시고 또 이제 많은 또 이제 저희 학생들이 논문도 제출하고 있고요.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스마트 녹음 연구 개발 및 표준화 동향이 되겠고요. 뭐 이렇게 뭐 시설원이나 특수한 노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비전공자 대부분 이제 통신 쪽이시잖아요. 저도 이제 저 정보통신공학과 나왔고 또 이제 애틀이 거쳐서 이제 뭐 농촌진흥청이라는 곳 이제 농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거쳐서 이제 대학에 왔고 한 2년 정도 대학에 온 지 2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저는 이제 좀 방향 설정을 바꾼 건 이제 IT보다는 융합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제 테마를 잡은 건 저는 농업 분야를 잡았고요. 그래서 애틀이 있을 때부터 뭐 이제 생산량 예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개발 쪽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내가 정책적으로 한번 가볼까 해서 제가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농업인공지능 관련해서 그 정책 개발하는 거와 그리고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은 연구기관이면서도 국가기관, 중앙부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다가 21년도에 대학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뭐 대학에서 이제 한 2년, 한 3개월, 4개월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있어 오면서 제가 기술 개발 이전에 저희 표준화 쪽을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또 표준화가 있어야지 실제 기술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반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스마트 농업 전공의 교수로 있고요. 또 저희 대학의 산단 부단장도 맡고 있습니다. 2년밖에 안 되는데 시키시더라고요, 총장님께서. 그래서 부단장까지 하고 있고 또 이번에 ITRC를 신청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또 이제 저탄소 농업, 그러니까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제가 ITRC 이번에 선정해서 센터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입니다. 실제 표준화는 뭐 이제 IT 하시는 분들은 되게 뭐 우리는 표준화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 그 BIT 쪽에서는 표준화에 대한 이해도 낮고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뭐 시작 안 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 수상 같은 경우 그렇고요. 해당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수상과학원과 그리고 또 KMI라고 있습니다. 그쪽 대상으로 우리 농업 쪽에서는 이렇게 표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라는 형태로 해서 제가 저 표준에 대한 순서를 이렇게 쭉쭉쭉 저희가 시간 순서대로 지금 제가 작성을 한 거고요. 아마 지금 이 농업과 관련 없는 분들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앞쪽은 좀 길어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14년도부터 계속 우리가 이제 농업 관련해서 표준화 부분이 되게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농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그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농업에 들어간 다양한 ICT 장치라든지 뭐 기자들이 많은데 그동안에 이런 표준화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마다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계속 밑에서는 이제 농가나 뭐 이런 데서는 이거 좀 한 기업이 설치를 하고 1년 후면 다 대부분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또 시설을 또 다시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제도적으로 좀 바꿔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런 문제점들 다양한 지금 예산은 한 1,000억이 넘게 1년에 1,000억 넘게 농가에 들어갑니다. 근데 1,000억을 계속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 해결을 해보자 해서 지금 뭐 이런 표준화를 14년도부터 농업 등은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품질 개선하는 부분을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렇게 대부분 보면 IT 장치들입니다. IT 또는 전기 관련해서 이런 컨트롤 패널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일을 하자고 해서 이제 표준화를 진행을 했고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으면 농업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애틀이 있을 때는 ADD와 같이
무선통신장치 개발을 하면서 국방 예산 정말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농업 쪽에 오니까 농업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 우리는 예산들이 나갔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어, 정말 낭비가 좀 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틀이 있을 때도 그랬고 제가 농촌진흥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런 표준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립을 하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15년부터는 이제 이런 이제 표준화를 처음에 정립한다고 했을 때 농업에서는 표준화가 뭐예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농업에 ICT를 적용한다고 하지만은 농업 어디에다 적용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냥 이러한 장비들이 ICT라는 것을 전혀 모르셨던 거죠. 이게 14년도, 15년도였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멀지도 않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생산시설에 들어가는 다양한 ICT라든지 산지, 유통, 소비 단계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대부분 정책하고 농업 정책하고 같이 묶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설 장비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대부분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또 지원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러면 ICT 융복합 정책을 이제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됩니다. 정책이 마련되면 이제 근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15년 7월 정도에 이제 한국형 한참 그때는 무슨 한국형 조선 K 스마트팜 이런 식으로 한국형을 다 대부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런 표준화라든지 또 운영 모델 개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 또는 인공지능 활용 이런 것들이 계속 근간이 됐었고요. 네. 점차적으로 이제 정책에 이제 계속 ICT라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대부분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마련되고 또 그런 지원책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뭐 스마트 농업 또는 스마트팜, 디지털 농업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스마트팜이라고 쓰는데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이제 농업과 ICT에 대한 융합에 대한 지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정책에 대해서도 첫 번째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지능청이 직접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TTA와 연계해서 표준화를 했었고요. TTA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PG416 스마트 농축수산이 있습니다. 그쪽 PG 그룹 통해서 표준화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표준화가 이제 단체 표준이 마련되면은 그 표준에 맞는 장비들을 만들 수 있도록 또 기업들을 이제 홍보를 하고 기업체들은 그 표준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이런 다양한 이제 내용들이 이제 표준화 16년 7월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거진 한 2년 만에 이제 표준화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스마트팜이 이제 수출되는 부분까지, 자 이제 이제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까지 표준을 적용해서 나가자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 때 상당한 스마트팜 지원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을 마련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식의 형태로 이제 그 스마트 농업을 좀 구분을 했었고요. 1세대 같은 경우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게 17년도에 이제 시작한 겁니다. 핸드폰으로 제어하는 게 농가들은 대단하고 여기십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내 핸드폰으로 자 농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농가에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또 이런 농가들이 대부분 연소득이 10억이 넘습니다. 큰 분농들 대상으로 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17년도에는 단순한 이제 스마트 기술로 농작업 편리성, 그냥 단순히 볼 수 있는 단방향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2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양방향 형태로 가게 되는 거고요. 편리성보다는 이제 생산성 향상,
이제 1세대 같은 경우는 편리성만 제공하면 됐었고 2세대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농산물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보자 해서 생산 향상 쪽으로 갔고요. 모니터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제어하는 형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 분석과 연계되고요. 3, 4대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온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온도나 습도가 대부분 제어가 됩니다. 우리 일반 노지 뭐 논밭에서 하고 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래서 시설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정확한 환경 제어, 정밀 제어죠. 정밀 제어와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에너지원 같은 경우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활용이라든지 또는 우리 그 발전소의 폐열을 활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같이 연계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형태로 구분을 지었고요. 이제 18년도 들어와서는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막 팡하고 터집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우리 뭐 이제 IT 쪽에서는 그냥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딥러닝 이런 쪽으로 계속 쭉쭉쭉 나갔었죠. 근데 이제 이 농업 부분 각 부처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나왔던 거는 농업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유통에 연결을 하겠다, 뭐 생산성 향상 그리고 뭐 관측의 고도화, 드론 활용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제 농산물 안전 안심 소비, 그러니까 GSM 코드 기반의 이 생산부터 유통 소비 부분까지 연결되는 이런 부분까지 인공지능을 적용하겠다 농업에 뭐 이런 형태로 끌고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18년 2월에 그 식품부의 뭐 업무 계획을 보면 첫 번째로 올라간 게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과학 공동기술 확충, 그래서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제 이런 말들이 농업에서 이제 정말 많이 쓰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표준화도 있고요. 네, 이렇게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한참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문재인 정부입니다. 18년이면 18년 문재인 정부 때 자 우리 실리콘밸리처럼 뭔가 직접 할 수 있는 밸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보시면은 생산도 가능하고요. 생산 농가들도 있고 그리고 그 뭐 청년농이라고 하죠. 그 이제 인구 유입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배후 마을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하나의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어, 이런 혁신밸리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혁신밸리를 조성했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뭐 교육훈련이라든지 생산유통 그리고 산학연 연구들이 같이 한 곳에서 할 수 있게끔 조성을 했습니다. 19년도에 이제 총 4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뭐 상주와 김제가 1차 선정 지역이라고 해서 19년도에 선정이 됐고요. 전남하고 경남은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 이렇게 있고요. 한 곳당 처음에는 3천억이었습니다. 그 혁신밸리 조성하는데 근데 예산이 좀 줄어서 상주 같은 경우는 1,500억 정도 되고요. 김제 같은 경우는 한 1,8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런 온실 단지와 그리고 정지 여건을 마련하는 모든 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다양한 우리가 이제 R&D나 이제 표준화 작업을 거치다 보니 이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좀 더 한번 R&D에 한번 쏟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부처 사업으로 좀 끌고 갔고요. 그래서 21년부터 27년까지 해서 5,400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9년도에 이 사업이 선정돼서 이제 21년부터 가게 됐고요. 아까 스마트팜이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생산 편리성, 생산성 향상 그리고 뭐 무인화, 자동화 이런 쪽으로 가듯이 이런 부분을 시설 원시나 이런 축산 쪽에 로봇 활용하는 부분들까지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네,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2년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21년도에는 이제 그 아까 보신 이 다부처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시설 원해나 또는 축산 쪽 관련해서에 대한 지원이었거든요. 이 5,400억이. 그러다가 22년도에 야 그러면 노지도 한번 해보자. 그냥 노지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지에 관련해서 예타를 진행을 했었고요.
노지 부분만 해서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했는데 노지는 이제 사업이 떨어졌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다양한 예산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지금 보시면 뭐 환경 센서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뭐 과수 영상 센싱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양하게 지금 과제들이 내년에 이제 한 1,000억 가까이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한 사업만 해가지고 4,600억이고요. 꽤 많습니다. 농업적 정말 예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22년도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이 혁신밸리가 어느 정도 네 개의 혁신밸리가 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R&D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는 뭐 청년농 유입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돼서 나가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22년, 이제 23년까지 해서 지금 뭐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는 표준화 부분들이 서로 막 연계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시간상으로만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였고 이제 실제 이제 우리 표준화 같은 경우는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제 AI와 빅데이터가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농업 부분에서는 이제는 이제 실제 우리 관행농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뭐 대부분 농가들은 그냥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봤으니 아는 부분이었었거든요. 농사를 짓는 방법을. 근데 이제는 데이터 기반의 농업을 하자라는 게 농업 현실이 됐고요. 그리고 뭐 이런 존디어라든지 몬산토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농산물을 파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파는 게 좀 더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데이터 관련 사업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팜봇이라는 것은 오픈 소스로 다 이제 개방을 했고요. 그리고 뭐 재미있습니다. 이런 뭐 CNC 기계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농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요. 앞에 헤드만 교체해서 C 뿌리는 거라든지 물 주는 거 그리고 카메라 뭐 여러 가지를 다 꽂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텃밭용인데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 벤처들도 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뭐 대형 온실에 들어가는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데 이 방향에서 할 수 있는 사이즈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카이스트 김대현 교수님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DS1 코드 기반입니다. DS1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바코드 형태가 아닌 DS1 코드는 한 객체당 모든 걸 다 디바이스화 할 수 있고 그 코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EU 과제에서 진행을 한번 했었고요. EU에서 홍보하기 위한 이제 동영상입니다. 물고기를 잡았을 때부터 솔팅하고 그리고 또 그 유통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시간상으로 모든 게 다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요. 그리고 어느 농산물에서 그리고 또 뭐 어디에서 잡혔고 또 이제 그 영양분은 얼만큼 있는지 코드를 다 보면은 알 수 있게끔 비유성 코드 형태로 다 이제 변환이 된 겁니다. 와인 같은 경우도 네. 어느 포도밭에 어떤 포도를 활용을 했는 것까지 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포도가 자라나는 환경까지 다 데이터화하는
GS1 코드화가 되면은 우리 햄버거는 단품으로 저희가 사면 그냥 바코드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GS1 코드화하면 패티에 들어가는 그 고기 믹스 있지 않습니까? 각 어떤 소가 몇 마리가 들어가는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상추 그리고 토마토 다양한 모든 것들을 하나의 코드에서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GS1 코드 개념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 생산부터 유통, 소비 전 모든 과정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GS1 기반의 유통 체계를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스마트팜 다부처 사업이라고 4,500원짜리 사업에서 나온 사업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작물이 있으면 환경도 있지만은 자체적인 생육 측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육 측정하는 경우도 뎁스 카메라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병해충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축산질병 관련인데요. 이건 이제 애트리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CFD 통해서 저희 이 유동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애트리에서는 이런 디지털 트윈 모델 개발해서 각각의 그 온실 상황, 그러니까 축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개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실제 농가에 들어가는 제품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축사 같은 경우는 순천에 있는 그 돼지 농가인데요. 각각의 개별 돼지들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기저제 활용, 기저제 고장 예측까지 모든 게 다 가능한 디지털 트윈으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흘러가는 게 지금 현재 추세고요. 아직까지도 좀 이 생육 측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기계화, 자동화하는 게 저희 저도 뿐만 아니라 저희 센터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실제 우리 생육 측정하는 데 있어서 뒤에 QR 코드,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하나 삼습니다. 그냥 우리가 장문을 찍으면 실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한번 레퍼런스를 해봤는데 QR 코드가 그래도 좀 더 97%, 98%까지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 QR 코드를 활용해서 생장 길이라든지 화방 높이, 꽃잎 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 표준화 부분도 같이 이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도 이제 실제 우리가 대부분 기자재나 아니면 ICT 장치들에 대한 표준화만 진행을 했었지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는 또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 들어와서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데이터가 뭔가 우리가 많은 데이터가 있더라도 통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데이터 표준화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우리 이제 니아 인공지능 데이터를 보면은 농축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이제 저희가 같이 또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표준화 부분은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표준화를 수행하는 기구는 2개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뭐 2개 다 제가 또 참여를 하고 있지만은 PG416에서는 스마트 농업 관련해서 이제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진흥원에서도 별도로 포럼을 운영하면서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표준화 전략맵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온실에 들어가는 다양한 디바이스라든지 서로 간의 인터페이스들에 관련해서 표준화 진행하고 있고요. 뭐 축사에서도 다양한 기자재가 들어갑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부분 이제 이건 제가 애틀이 나오기 전에 이제 수행을 했던 건데요. 실제 이제 파스라는 우리
이제 농업에서 활용하는 클라우드 개발을 하고 그 파스를 통해서의 장치들 그리고 서드 파티 연결하는 거 다양한 이제 우리 데이터 포맷들을 만드는 것들을 했었고요. 이제 논의입니다.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는 농업 분야에서 나오는 예산이 제일 많이 있는 게 노지 이제 과수나 또는 논밭에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트랙터라든지 이런 로봇 활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데이터 수집하는 것도 우리가 고정형의 이 장치들도 있지만은 이제 요즘은 드론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활용 그리고 또 현장에서 휴대폰 촬영하는 것들 다 같이 연결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데이터가 나옵니다. 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농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속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한국형 스마트팜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이제는 ISO나 ITUT의 표준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지금 현재 표준화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표준화를 통해서 이제 이제 기업들에게 다양하게 이 표준을 적용할 수 있게끔 그냥 단순히 자 이 표준을 적용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 기업들한테 한 5천만 원 정도 줍니다. 표준 적용하면 5천만 원 주는 이런 형태로 좀 끌고 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표준화가 진행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표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실정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실제 이 표준화를 적용했는지 검토도 하고 또 검증도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체계를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제 CS2022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두산에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CES에서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아까 3세대라는 무인화나 자동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현재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두산뿐만 아니라 이제 농촌진흥청도 같이 해서 지금 현재 R&D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충해 이제 촬영해서 병을 확인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나왔던 시딩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 측정하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식물 공장이라는 겁니다. 식물 공장은 요즘 해외에서 정말 많이 지금 커가고 있거든요. 폐 공장들이나 폐 건물을 활용해서 여기보다 더 큽니다. 이 높이가 더 높죠. 그런 데서 이제 다단으로 식물 재배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로봇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그러니까 실제 이제 IT뿐만 아니라 로봇까지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자동화나 이런 것들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농업 쪽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IT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한 20년 이제 가까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ITRC도 선정이 됐지만은 또 한 3년 전에는 그랜드도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나 뭐 ITRC 대부분 IT에서 하는 융합하는 분야고요. 이런 분야들을 계속 저희는 뭐 키워 나가고 그리고 또 뭐 저도 학교 온 지 2년밖에 안 된 이제 신진 연구자지만은 지속적으로 이 해당 분야에 관련해서 이제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기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신 통신학회 관계자분들 되게 감사하고요. 다양한 이제 통신학회에서 하는 많은 행사에 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